그리고 플라우님께서 또 질문을 주셨는데 링크인에서 보통 주문하기는 하루에 몇 번, 시간대는 언제에 맞춰 확인하는 게 효율적인가요? 이거는 링크인뿐만이 아니라 모든 솔루션이 똑같습니다. 질문을 정리를 해보면 이 질문이죠. 이거는 뭐 심플하게 얘기해서 전반적으로 이 셀리어스랑 우리 셀리어스뿐만이 아니라 도매매나 뭐 오너클랜이나 중개 형태의 띈 플랫폼에서 상품을 소싱을 해서 이제 이런 행위들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솔루션은 어떤 걸 쓰더라도 크게 흐름은 비슷합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이게 셀리어스가 될 수 있고요. 이게 도매매가 될 수 있고 이게 오너클랜이 될 수 있어요. 여기에 셀러 여러분들이 있죠. 여기에 이제 주문을 넣으면 얘네 이제 중개형 플랫폼들이 자기들이 재고를 가지고 포장하는 것이 아니라 이 정보가 물건을 가지고 있는 공급사 1, 2, 3 이런 사람한테 각기 이렇게 뿌려집니다. 그죠? 이 사람들이 택배를 싸서 송장을 넣으면 그 송장을 확인해서 셀러가 여러분들의 마켓에 입력하는 형태가 되겠죠. 자, 그러면 결국은 여기입니다. 핵심은 요 공급사들이 택배를 싸야 되겠죠. 자, 그럼 경우의 수를 따지자면 공급사들이 기본적으로 재고를 가지고 있는 공급사 같은 경우는 하나라도 물건을 당일날 많이 빼는 게 중요하겠죠. 시스템이 잘 갖춰진다라면. 그래서 저희 피로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지만 물건을 가지고 있으면 대부분 오후 2시에서 3시에 당일 발송 주문을 마감합니다. 당일 발송 주문을 마감하고요. 이 주문을 마감할 때 또 하나 추가적으로 알아두셔야 되는 게 보통 오후 2시에서 3시에 당일 발송을 마감하지만 이 마감 기준은 뭐냐면 내가 택배를 예를 들어서 크고 무겁고 싸기 어려운 제품이에요. 또는 대량이 많이 나가거나 그러면 싸는 쪽에서는 보면 카운팅을 일일이 다 해서 1개, 2개, 3개, 4개 이렇게 소분을 해서 싸야 되겠죠. 그래서 대량이 나가거나 특히 대량 주문이 들어오거나 이렇게 크고 싸기 어려운 제품들 같은 경우는 대부분 12시에 마감을 하는 데도 많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마감을 해도 오전에 밀려있던 주문을 당일날 다 싸서 오늘 마감하기가 힘든 업체들도 꽤 많기 때문에요. 그래서 기준은 저는 제가 봤을 때 12시를 근간으로 기준을 좀 잡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후 2시나 3시까지 발송되는 업체가 있지만 기본적으로 최저값인 2시에 한 번 또 주문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12시를 기점으로 11시에 한번 처리를 하는 걸 전 추천을 드립니다. 이거 이해되십니까? 싸는 사람의 입장을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근데 어떤 공급처들은 예를 들어서 재고를 보유하고 있다. 이건 너무 많은 변수가 있지만 예를 든 겁니다. 자, 재고가 있다라고 가정을 한다면 보통은 점심시간 아니면 오후 2시나 3시에 마감하는 업체가 많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12시를 기점으로 11시와 2시 이렇게 주문을 한번 넣으시고요. 그 다음에 3시 추가적으로 요 사이에 주문건들 중에서 나한테 들어온 제품이 있지만 이 제품이 어떤 공급사에 한정되어 있지 않을 가능성이 높잖아요. 그래서 이 사이에 주문 들어온 게 예를 들어 100건이다. 그럼 이 100건의 공급사가 1번 공급사, 2번 공급사, 3번 공급사 되게 다양하게 있을 건데 이 중에서 혹시 3시 마감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으니 이제 2시, 3시 이렇게 끊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자, 중개몰에는 제가 중개몰 플랫폼 관리자가 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인력이 한정적인데 물건 가지고 있는지 없는지 일단 전화를 드려도 안 받고 그리고 저희가 가서 검수를 다 할 수 있는 인력도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보니까 이제 도도매라고 하죠. 도도매 공급자들이 꽤 많습니다. 저희 셀리어스는 시스템에서 이제 예를 들어서 이런 썸네일이 있어요. 이런 썸네일이 있는데 누가 상품명만 바꿔가지고 이런 썸네일을 가진 제품을 올리면 이 원청 처음에 올라간 이 제품과 이 이미지를 분석합니다. 이 AI 모듈을 통해서 이 이미지에 점을 막 찍어서 정말 이 픽셀 단위로 찍어서 픽셀의 분포도를 비교해서 이거랑 각자 비슷한 제품이 있으면 이렇게 묶어버려요. 그래서 이 중에서 최저가만 등록이 되도록 저희는 그렇게 설계를 했습니다. 셀리어스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나마 도도매가 좀 적을 겁니다. 사람 눈으로 가는 건 거의 불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서버비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도도매 치는 사람이 썸네일까지 바꿨다. 그러면 이거는 못 잡습니다. 다른 제품이라고 봐야 됩니다. 이 정도 수고로 이 정도 가공한 DB를 공급사에 넣었다. 그러면 이거는 셀러 입장에서도 다른 제품처럼 팔 수 있다라고 가정을 하고 저희가 좀 받고 있는데, 이 도도매 같은 경우는 내가 예를 들어 셀리어스고 이게 셀러예요. 주문을 넣어요. 그러면 공급사 대표가 1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주문을 받고 이 공급사가 다시 또 어떤 뭐 오프라인 매장이 됐던 다른 공급사가 됐던 다른 소매 아이템이 됐던 뭐 다양하겠죠. 끌고 오는 데는 이런 데다가 주문을 넣고 다시 여기서 받아서 이걸 토스하고 이걸 토스하는 단계다 보니 이런 도도매 하는 업체들은 기본적으로 9시, 10시에 당일 발송을 마감하는 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의 수와 아까와 같은 경우의 수를 모두 다 총라해서 심플하게 아침에 눈 떠서 9시에 한번 하고요. 11시에 한번 하고요. 그 다음에 2시에 한번 하고 3시에 마지막으로 한번 하고 하루를 마감하는 게 가장 좀 좋은 패턴입니다. 놓칠 가능성이 굉장히 적은 패턴이죠. 그래서 하루에 총 4번 정도 주문 수집하고 주문 처리를 하면 되는데, 이게 다른 솔루션 쓰면 어려울 건데 링크인은 그래도 버튼 누르면 어느 정도 쉽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시간이 오래 걸리지는 않을 겁니다. 그리고 항상 말씀드리지만 이렇게 진행을 해보면서 뭐 이제 우리가 어쩔 수 없이 모든 공급사들이 내가 파는 제품을 품절 없이 다 나를 위해서 이렇게 제공해주는 내가 왕인 어떤 이런 시스템이면 좋겠지만 사실 이건 존재하지 않거든요. 공급사 한 명으로 보면 그날 당일 셀러들이 주문이 많겠죠. 그중에 내가 작은 부분일 수 있고요. 내가 큰 부분으로 해당되는 셀러일 수 있고 다양하겠죠. 근데 또 들어온 순차적으로 보내다 보면 제품의 품절은 사실상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렇게 하루에 4번 주문을 넣으면서 여러분들이 해야 된다는 거는 사실 이 행위를 한다고 해서 매출이 올라가지는 않거든요. 왜냐면 이거는 단순히 실물을 처리하는 과정이니까. 나한테 주문 들어온 거를 그냥 처리하는 과정이잖아요. 물론 놓치면 매출이 떨어지지만 이 행위를 열심히 한다고 해서 내 매출이 올라가지 않는다 이 말이죠.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항상 말씀드리지만 어떤 데이터를 모아야 되냐면, 여기서 이제 공급사들이 다양하잖아요. 공급사들이 다양하기 때문에 이 공급사들의 나의 기준, 이게 중요합니다. 나의 기준으로 공급사를 선별해야 됩니다. 품절 당연하다. 미친 게이 같은 공급사 있을 수 있다. 그리고 정말 좋은 공급사 있을 수 있다. 근데 그거를 저희 셀리어스 측에서 모수에 대한 표본을 가지고 공개를 정보를 하거든요. 셀리어스 보면 사실 여기 보면 공급사 순위라고 있어요. 그럼 여기서 이제 주문 이행률, 품절률, 단종률 이렇게 해서 공급처마다 이렇게 저희가 데이터를 다 주거든요. 셀러들이 보고 판단하라고. 근데 사실 이 부분도 자기한테 맞는 핏이 있어요. 이게 절대적인 데이터는 아닙니다. 저희는 전체 통계를 내긴 했지만 어떤 셀러들한테 유독 좀 아다리가 잘 돼서 좋은 공급사가 될 수도 있고요. 또 어떤 셀러가 잘 팔게 되기 전에 나는 품절보다는 커뮤니케이션이 제일 중요해라고 느끼는 셀러도 있고 뭐 정말 다양하거든요. 그래서 내가 직접 팔아보고 주문 넣으면서 공급사를 선별하다 보면 사실 저희 셀리어스에 지금 45만 개라는 제품이 있지만 이제 늘려나가고 있지만 45만 개 제품 중에서 나는 셀리어스에서 진짜 쓸만한 거는 한 10만 개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바르고 발라내다 보니. 그러면 그 10만 개가 여러분의 무기가 되는 겁니다. 근데 대신에 내가 주문 넣을 때마다 품절 때문에 스트레스, 뭐 때문에 스트레스 뭐 이렇게 하다 보면 저희도 공급사를 못 쳐내거든요. 뭐 물론 이제 이 이행 점수가 너무 낮으면, 너무 막 이렇게 개판처럼 관리하면 너무 낮으면 저희가 뭐 블랙리스트로 등급을 이제 달려고 하거든요. 그런 걸로 이제 셀러들을 보고 고를 수 있게끔 하겠지만, 그래도 이제 플랫폼이다 보니까 이런 어떤 저희 주관적인 어떤 공식적인 제재를 하는 것보다는 양쪽에서 활발하게 시장 경제 논리에 의해서 양쪽에서 활발하게 진행될 수밖에 없는 입장이다 보니까 그걸 누가 안 줄여주거든요. 그게 무기인 거예요. 그러면 셀리어스에 10만 개, 내가 특정 도매 사이트에서 발라낸 거 뭐 또 한 2만 개, 뭐 오너클랜에서 또 한 20만 개, 뭐 도매매에서 팔아보니까 한 10만 개. 그러면 여러분들 정말 딱 깨놓고 얘기해서요. 여러분들이
남들이 모으지 못한 엄청난 DB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걸 가지고 이제 내가 가공을 얼마나 잘하고 얼마나 파냐에 따라서 이런 과정이 있어야지 내가 나중에 품절률이 조금이라도 적어지는 방향으로 매출도 높아지고 수익률도 좋아지는 거예요. 근데 이런 과정이 없으면 가공을 아무리 열심히 해도 뭡니까? 가공을 정말 많이 해도 대부분 품절이 나거나 품절이 안 나더라도 내가 그냥 판매만 잘 되지, 내가 재료가 좋아야지 그 재료에서부터 가공을 해서 좋은 결과를 내더라도 그 재료가 든든하게 받쳐줄 거잖아요. 근데 내가 막 매출 잘 나오다가도 특정 제품이 품절돼서 내가 가공했던 매출이 잘 나오는 이 상품에 대해서 팔지 못하게 되면 사실 나의 무게 하나를 잃는 거거든요. 무게 하나 잃는 건 상관없을 수 있지만 내가 그 안에 쏟아부었던 이 뭐라 그래야 되지, 기회비용, 나의 시간하고 이런 걸 따지면 사실 그게 한 개가 아니라 여러 개가, 내가 이런 관리 포인트를 찾지 못하고 계속 일만 한다면 계속해서 누적해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비효율적인 사업이 되는 거죠. 얘기가 길었네요. 이게 대답이 됐을까요?